선택지 5번의 내용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선택지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2쪽을 보면은 세 번째로 전기염송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온화에너지, 전자친화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염송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기염송도는 화학 결합하는 분자에서 한 원소가 원자과 전자쌍이라고 하면은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데, 처음에 폴링이 전기염송도를 제대로 이렇게 추창을 하면서 집대성을 했을 때는 공유 전자쌍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하는 원자가 전자쌍으로 확대가 됐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척도, 원자가 전자쌍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척도. 그러면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핵과 자신의 원자가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낸 것. 전자친화도는 핵과 첨가되는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낸 것. 전기염송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하기 때문에 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로마자로 표현했을 때 치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전기염송도는 핵과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냈고, 이때 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지 않고 더 폭넓게 따져서 원자가 전자쌍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두 이것은 핵과 전자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에너지 값으로 나타냈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고, 전자친화도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되 3주기 원소가 가장 큽니다. 이 전기염송도도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서, 만일에 18쪽 원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전기염송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17쪽 원소인 F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18쪽 원소의 이 전기염송도를 제외하면은 17쪽 원소인 F에서 전기염송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는 전기염송도가 공유 전자쌍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하지 않는 18쪽 원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18쪽 원소까지 전기염송도를 모두 고려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핵의 양전하량이 크니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크겠죠. 같은 족에서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자 껍질 수가 적어서 핵과 공유 전자쌍 또는 핵과 원자가 전자쌍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커서 전기염송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주기율표를 봤을 때 여기 18쪽을 제외하면 F가 전기염송도가 가장 큰데, 여러분들 이 전기염송도 값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폴링의 기준으로 보면은 F와 이주기 원소 전체를 전기염송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F를 10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F를 4.0으로 놔야 앞쪽에 있는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의 전기염송도 값이 1.0으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 이주기 원소들은요, 원자 번호가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이 전기염송도 값이 약 0.5씩 증가돼요. 1.0에서 1.5, 2.0, 2.5, 3.0, 그리고 산소 3.5, 플로르 4.0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죠. 그리고 3주기 원소는 2주기 원소보다 전기염송도가 작겠죠. 리튬 밑에 있는 소듐. 자, 리튬이 이미 1.0이기 때문에 소듐이 그렇다고 해서 0 정도까지 작지는 않겠죠. 약 0.9 정도가 됩니다. 2주기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전기염송도가 약 0.5씩 증가되는데, 3주기 원소들은요 약 0.3씩 증가돼요. 그래서 0.3 정도 증가되다가 마지막에서 0.4, 0.5 증가돼서 제일 끝에 있는 이 염소가 3.0 정도의 전기염송도 값을 가집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폴링이 전기염송도 값을 캐럿 해리 에너지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2주기 원소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2주기 원소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 때 F가 4.0이 돼야 리튬이 1.0이 되고, 여러분들 2주기 원소 기억하세요? 2주기 원소 첫 번째 원소인 리튬이 전기염송도가 1.0이다. 그리고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F가 4.0이다. 얼마씩 차이 납니까? 0.5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염송도 값이 약 2.2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의상 그냥 암기를 해놓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핵전화, 핵의 양성자수가 많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커지겠죠. 그리고 또 위로 갈수록 전자급실수가 적어서 18쪽 원소를 제하면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8쪽 원소를 포함하면은요, 18쪽 원소는 무조건 그 주기에서 전기염성도 값이 가장 커요. 2주기 원소를 보면은 F보다 네온이 4.8로 더 크죠? 3주기 원소를 보면 염소가 3.0인데 아르곤은 얼마? 3.15 더 크죠? 4주기, 5주기, 6주기 다른 주기를 보더라도 각각의 주기에서 18쪽 원소까지를 포함하면은 18쪽 원소가 그 주기에서 가장 큰 전기염성도 값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18쪽 원소가 그 각각의 주기에서 핵의 양성자수가 제일 많아서 핵의 양전하란 값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52쪽의 아래쪽에 있는 전기염성도의 다른 정의들을 볼까요? 폴링의 전기염성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밀리컨의 전기염성도, 그리고 올레드 로초의 전기염성도, 그리고 알렌의 전기염성도가 있는데, 먼저 올레드 로초의 전기염성도 값에 대한 식을 이렇게 봤더니 이 값은 뭐하고 좀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쿨롱의 법칙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 올레드 로초의 전기염성도. 그 다음에 폴링의 전기염성도 다음으로 중요한 전기염성도가 바로 밀리컨의 전기염성도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를 배웠잖아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평균값이 전기염성도로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폴링의 전기염성도 값하고 거의 잘 일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렌의 전기염성도는 1990년대 초반에 알렌이 미국 과학계지에 발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세월이 지났어요. 자, 199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약 20여 년 정도 지났죠. 그렇게 되면서 가장 정확한 전기염성도 값으로 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X선이나 자외선을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분광학적으로 직접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으로 따지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자, 대신에 알렌의 전기염성도는요, 주족 원소라고 하는 것 또는 전형 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족 원소, 전형 원소는요,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3s 오비탈, 3p 오비탈에 있죠. 그리고 4주기 원소라면은 4s 오비탈, 4p 오비탈. 2주기 원소라면은 2s 오비탈, 2p 오비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np 오비탈과 n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 전자수를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 값이에요. 이온화 에너지 값. 그래서 그 전자들, ns 오비탈에 있는 전자, n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광학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알렌의 전기염성도 값이고, 알렌의 전기염성도 값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알렌의 전기염성도가 바로 위에서 배웠던 폴링의 전기염성도 값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경량도 비슷하고 전체 값 자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폴링의 전기염성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링의 전기염성도는 일단 심플하고 쉽죠. 2주기 원소 전체가 기준이고, 첫 번째 원소인 리튬이 1.0, 그리고 이 네온을 제외한 마지막 원소는 F가 4.0이고 얼마씩 차이 나더라? 0.5씩 차이 나더라. 그리고 3주기 원소인 염소는 3.0이더라. 그리고 여기 1주기에 있는 수소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1주기 원소인 수소의 경우는 2.2 정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53쪽으로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폴링이 전기염성도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이 전기염성도의 용도가 도대체 뭘까요? 전기염성도라고 하는 것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전기염성도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H2O에서 H와 O가 공유결합한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NaCl에서 NA와 Cl이 무슨 결합한다고요? 이온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금속과 비금속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확정이 지어지지 않은, 즉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공유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 결합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데 이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분류를 하기 위한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으로서 등장이 된 게 바로 폴링의 전기염 성도 값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기염 성도 값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접하에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전기염 성도 차이값,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죠. 델타는 차이값입니다. 그 값이 1.7보다 크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온 결합을 하더라. 그리고 전기염 성도 값의 차이가 1.7보다 작으면은 무슨 결합? 예,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전기염 성도 차이가 없어요. 이때는 비금속 원소들 칸에만 결합할 때를 지금 말하는 건데, 비금속 원소들 칸에만 결합할 때 전기염 성도 차이가 제로라는 것은, 그것은 동일한 원소 간의 결합이겠죠. 폴링의 전기염 성도 값을 보면은 N의 전기염 성도가 3.0이에요. CL의 전기염 성도가 3.0이에요. 근데 그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그 이하까지 보면은 어떤 원소도 전기염 성도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염 성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고, 그건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NaCl 같으면은요, Na가 전기염 성도가 0.9입니다. CL의 전기염 성도 값이 얼마로 나타납니까? 그 값이 3.0이었죠? 이 차이 값이 2.1. 아, 이 차이 값이 2.1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온 결합이구나. H2에서 O의 전기염 성도가 3.5거든요. H의 전기염 성도가 2.2거든요. 따라서 이 차이 값이 1.3이니까 1.7보다는 작죠? 그래서 1.7보다 작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고, NaCl은 전기염 성도 값이 1.7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염 성도 값의 차이를 1.7로 정한 것은 뭐에서 비롯되냐면은 이온 결합의 성격이 50%인 것이 전기염 성도가 1.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온 결합의 성격이 50%인 것을 Y축으로 놨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그 다음에 결합하는, 인접하는 원소들의 전기염 성도 차이 값이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는 이것이 X축으로 놓았었는데, 이온 결합성이 50%보다 큰 것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물질, 물론 모든 물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물질이 전기염 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더라. 그래서 1.7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HF와 같은 물질, F가 전기염 성도가 4.0이에요. H가 2.2죠. 이런 것들을 봤더니 결합하는 원소들의 전기염 성도 차이가 1.7보다 더 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전기염 성도가 1.7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사실 이온 결합성의 성질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50%보다 작아요. 이것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F라든지 BF3와 같은 전기염 성도 차이 값이 1.7보다 크더라도 저것들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 이온 결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HF 그리고 BF3에서 구조를 그려보면은 HF 선형 구조죠. BF3에서 B, F, F, F 이렇게 나타나는데, HF에서 F가 4.0, 수소가 2.2, 따라서 전기염 성도 차이 값은 1.8, 1.7보다는 크지만 예외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이다. 왜냐하면 H도 비금속 원소고 F도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자, BF3에서 B와 F 간의 결합도 마찬가지죠. B의 전기염 성도 2.0, F의 전기염 성도 4.0. 전기염 성도 차이 값은 2.0이나 나지만 이것들은 무슨 결합이라고요? 이온 결합이 아니라 극성 공유 결합이다. 왜냐면은 F가 비금속 원소고 붕소도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